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 유형과 유형별 특성입니다. 화장품법을 이야기할 때 화장품의 정의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화장품 유형인데요. 엄청 많은 화장품 신제품이 매년 출시되고 유통되고 있는데요. 일부 그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 수십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수만 종의 제품이 출시되고 또 사라지는데요. 당연히 그 형태 또한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그 유형을 나누어 규제를 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험 출제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 또 이거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이러한 내용들은 그 화장품 유형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다르죠. 이러한 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출제된 문항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화장품의 유형입니다. 총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채취방지용, 채모 제거용입니다. 본 내용은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화장품 유형과 사용시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입한 화장품 제품이 무슨 유형인지, 즉 13가지 제품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유형별로 분류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딱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딱 보면 이게 뭐지? 헷갈릴 수도 있답니다. 저조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폼클렌저, 이거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입니다. 간혹 목욕용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 타입의 메이크업 리무버라 해서 혹시 색조 화장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2019년 작년에요. 새로 화장품으로 전환된 제품류들이 있었는데요. 흑채 두발용 화장품으로 두발용 제품류로 또 화장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인데요.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또 제모왁스 채모 제거용 제품류로 화장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입니다. 이렇듯 과거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그 화장품 주위에 있는 그런 제품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공산품이나 또 위생용품, 의약 외품들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화장품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안전과 품질 기준을 좀 더 세게 해야 될 품목들 또는 조금 규제를 풀어서 완화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코스메틱 화장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융합형 산업군으로서 역할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입니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유아용 샴푸린스. 여기서 샴푸린스는 두발용 제품류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영유아용 로션크림, 세 번째로 영유아용 오일. 여기서 로션크림 오일은 또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영유아 인체세정용 제품과 다섯 번째 영유아 목욕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 영유아용은 두발용 제품 중에 샴푸린스, 화장용 제품류 중에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전체이니까 실제 제품은 훨씬 더 많은 종류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유아용이라는 의미는 만 3세, 몇 세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용 제품은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알맞는 적합한 순한 성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욕용 제품류입니다.
목욕용 제품은 목욕, 샤워, 청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이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목욕용 소금류, 또 버블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목욕용 제품류입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그 밖에라는 그런 조항이 없었죠.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가지 유형에는 모두 다 그 밖에라는 조항이 다 포함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세정용 제품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잘 기억도 하셔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출제하기도 용이합니다. 일단 목욕용 제품류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목욕용 제품류의 목욕이라는 의미가 뭔가로 몸을 씻는 행위죠. 주로 물을 이용해서 씻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주로 물을 이용해서 씻는 제품을 목욕용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정용 제품류는 뭔가 특정 부위를 특정 성분을 이용해서 씻어낸다. 그래서 깨끗이 청결히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는 6가지로 나누는데요. 폼클렌저, 또 바디클렌저, 또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 화장 비누는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의미하고요. 2019년 화장품 전환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네 번째는 외음부 세정제, 그리고 5번째는 물휴지. 그 물휴지 중에서도 다음 2가지는 제외됩니다. 위생용품과 관리된 그리고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그 손을 닦는 용도의 물티슈, 그리고 장사와 의료법에 관련된 시체를 닦는 그런 물휴지는 제외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체세정용 제품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체세정용 제품은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특정 성분으로 이렇게 씻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청결히 해주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영유아용에도 인체세정용 제품류가 있었죠.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맞습니다. 나이로 구분하죠.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이 쓰는 인체세정용 제품은 영유아용으로 포함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4세 이상의 어린이와 어른들 이걸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겠지만요. 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눈 화장용 제품류는 총 6가지로 나누는데요. 눈의 외적미를 증진시키고 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 주위에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에 눈 화장용 제품류가 있는데요. 다 아이가 들어가고 마스카라 이외에는 다 아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 부분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제품류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용 제품류입니다. 방향용 제품은 몸의 향기를 돋우는 제품입니다.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는데요. 향수, 분말향, 향낭, 향주머니죠. 코롱, 그 밖에 방향용 제품류입니다. 방향용 제품류에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향료가 쓰이는데요. 이 향료의 부양률에 따라서, 즉 쓰이는 함량에 따라서 향수류는 한 15에서 30% 정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5대 코롱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2에서 5% 정도 사용하고요. 또 그 중간에 5대 토일렛이라고 한 3에서 10% 정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양률에 따라서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죠. 또한 향료는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향료를 구성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 향료 한 가지에 수백 종의 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2011년, 2020년 올해죠.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향료에 포함되고 있는 알레르기 그런 성분들을 화장품 전성분에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표기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표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제품에서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있는 향료를 배제하려는 노력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 그리고 이번 1차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이 알레르기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 알레르기 구성 그런 성분들, 유발 물질들이 무엇인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 성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총 25가지인데요. 이제부터 제품에 향료를 썼을 때 향료 내에 이 25가지 성분들 중 어떤 것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전성분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맨 아래 주성란을 보시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시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성분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성분들을 전부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성분이 나오면은 이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구나, 유발 물질이구나 라는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질 알코올입니다. 벤질 알코올은 이번 제1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낼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다른 그런 법 전문가 연계해서 그 문제를 내죠. 이 벤질 알코올은 그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그 보존제 성분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약 1.0%의 사용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용제로 사용할 경우 10%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법조문들이 연계되는 그런 성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 출제의 주요 포인트들입니다. 여기 이 벤질 알코올이 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거 기억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리모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몬이라고 아시죠? 천연향료로서 식물성 향료인데요. 시트러스 리모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그 천연 성분에는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레몬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바로 리모넨입니다. 90%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리모넨이 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거 또 하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4, 25 두 가지 중에 참나무 이끼 추출물, 나무 이끼 추출물 특이하죠? 이끼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번 시간에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실게요. 이번 강의는 우리 방향용 제품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남은 제품류들은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